안녕하십니까. 조갑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지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30일이 됐네요. 자정을 넘은 0시 10분입니다. 네, 조금 전 29일 밤 11시 54분에 결국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전체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전체 18명의 위원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사당 위원 11명의 찬석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막기 위해서 여러모로 백방으로 뛰면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국회 회관 그 건물 안에 어느 회의장에서 기습적으로 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회의장을 다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근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해당 회의장으로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문을 열라고 계속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장소를 자유한국당 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이제 자기들만 연락을 주고받아서 회의 장소도 바꾸고 기습적으로 회의를 연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자유한국당 그 사개특위 소속 위원들도 참석을 하고 문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의원들도 같이 회의장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또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상민 민주당 소속의 이 사개특별위원회 그 위원장이 경호권 발동을 경고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윤중천 의원, 몇 명의 의원들이 이 안건, 이 처리 자체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수처 법안이 지금 2개가 지금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위원이 뒤늦게 수정한 이 안건, 그리고 처음부터 올렸던 표창원 그리고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2개가 동시에 채택이 됐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 2개가 올라가는데 이 법안이 둘 다 번호가 똑같습니다. 발의한 법안의 번호가 똑같은 번호로 서로 다른 내용의 하나에 의한 번호로 지금 2개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지금 법을 통과시키고 법을 어떤 제정에 관한 과정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하자가 있는 원천무효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은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을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얻어가면서 항의도 하고 회의장에서 계속 구호도 외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조목조목 자유한국당 의원들 잘 따졌습니다. 사보임 자체가 불법적이다. 현행 국회법과 전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열심히 문제 제기를 했으나 어쨌든 표결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표결 처리를 해서 11명 위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네,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 공수처는 수사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친인척 포함됩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이 될 전망이고, 기소권의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는 대상,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다라는 이러한 조정안으로 여야가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 대상에는 대통령 빠지고, 네, 국회의원도 빠지고 대통령의 친인척도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누더기가 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어떤 부패 행위에 한정하고 있고, 또 수사처의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소할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법안도 지금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자유한국당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투에 졌다라고 해서 전쟁에 지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민낯을 볼 수가 있었죠. 이 민주당,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정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하게, 그리고 각종 꼼수와 굉장히 어떤 야합을 통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법 추진을 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이거는 독재 행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법안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러한 법안을 정말 이러한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키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 바른미래당의 정말 정치 양아치스러운 이러한 행태, 그래서 손학규, 김관영이 정말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어떤 본질도 정말 이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집권 여당과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투에는 졌을지언정 앞으로 더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글쎄요, 어떤 야성을 되찾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면서 어떤 헌법 수호라는 이러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라는 것에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재 타도를 외쳤는데 왜 독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더 각인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독재 타도, 헌법 수호라는 이 메시지가 잘 부각이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지지자들은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가서 새 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라는 청원을 지금 약 70만 명 이상이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들만의 정치 놀이터죠. 그야말로 이 청원 게시판 그들만의 정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막 각종 여론 조작과 거짓된 선동과 이러한 선전이 정말 난무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75만 명, 뭐 100만 명이 청원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국민 여론으로 호도하는 이러한 언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이러한 국민 청원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국민의 어떤 여론인 양, 뭔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어떤 국민들의 뜻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하는 이러한 언론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항의하십시오. 국민청원 게시판 그야말로 얼마든지 또 조작도 가능하죠.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청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당선이 된 이런 정부죠. 뭐 못할까요? 그 지지자들이. 어쨌든 이러한 그들만의 어떤 정말 쓰레기와 같은 이런 정치 놀이터판이 된 국민청원 게시판, 네, 정말 오염된 이러한 여론의 장, 오염된 정치 선전, 선동의 장, 국민청원 게시판, 저는 이참에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33만 명이 청원을 했으나 돌아온 것은 청와대의 묵묵부답, 그리고 단 한 줄짜리 산업자원통상부에 문의하라라는 이러한 답변, 정말 모욕적인 답변이 전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원 게시판은 그야말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진정한 국민 여론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앞으로 더욱 자유한국당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정확한 무엇이 독재이고 무엇이 이런 헌법 파괴적인 요소인지를 더욱더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고 또 장외 투쟁을 통해서 더욱더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밤늦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